오늘 금리의 기간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의 기간 구조란 만기 수익률이라고 하는 금리와 만기까지의 기간, 1년이면 단기가 되겠죠. 5년 중기, 20년 장기. 그래서 기간과 만기 수익률이라고 하는 금리와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건데, 이 기간 구조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수익률 곡선입니다. 수익률 곡선은 일반적으로는 우상향의 모양을 갖고 있지만 우하향의 모양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여기 1981년 1월 15일에는 우하향의 모양이었고, 보통 금리 기간 구조가 우하향일 때는 좀 나쁜 징조라고들 생각을 하죠, 경제학자들이. 왜냐하면 그 다음에 과거의 경험을 보니까 불황이었던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험프라고 해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가고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모양의 수익률 곡선 형태를 갖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왜 우리가 금리 기간 구조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일단 채권 가격을 계산하는데 금리의 기간 구조가 백본 같은 역할을 합니다. 특히 국채, 그것도 제로 쿠폰, 국채의 쿠폰이 없는 제로 쿠폰의 수익률을 통한 금리 기간 구조를, 그 자료를 갖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모든 국채 가격을 계산할 뿐 아니라 거기다가 부도 위험을 얹으면은 회사채 가격까지도 우리가 계산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좀 넓히면 보다 정교한 자본 예산 또는 채권 포트폴리오 운용에 금리 기간 구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가 보게 되는데, 미래의 선도 금리라고 하는 것은 미래 시점의 금리인데 지금 결정되는 금리예요. 그런데 이제 이 선도 금리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미래에 예상되는 단기 금리가 또 선도 금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있다가 기간 구조 이론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거꾸로 금리의 기간 구조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금리를 끄집어낼 수도 있다. 즉 미래 금리를 예측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금리 기간 구조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리 기간 구조라고 하는 것은 단기 금리, 중장기 금리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 수익률 곡선은 그래프이기 때문에, 통상 정부가 정책 금리라고 하는 이 단기 금리를 가지고 조정을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RP 금리고 미국은 페더럴 펀드 금리 같은 것인데, 그런데 실제로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영향을 받는 금리는 중장기 금리란 말이죠. 그런데 금리의 기간 구조를 통해서 이 단기 금리와 중장기 금리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아야지만 정책 결정자들은 단기 금리를 통해서 이것이 중장기 금리에 어떤 효과가, 파급 효과가 있는지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금리의 기간 구조는 그런 이유에서도 중요하다. 금리의 기간 구조 이론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는 아주 기본이 되는 초보 이론만 지금 소개를 하고 있고요. 초보 중에 초보라고 하는 대표적인 이론이 기대 이론이에요. 기대 이론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미래 시점에 결정되는 미래 시점과 연관이 되는 금리인데, 지금 확정되는 금리가 이제 선도금리인데, 선도금리가 순전히 미래에 예상되는 단기 금리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이론이에요. 예상되는 금리, 기대되는 금리, 이게 같은 뜻이잖아요. 그래서 기대 이론입니다.
그렇게 결정이 되면 중장기 금리라고 하는 것은 이 미래에 예상되는 단기 금리의 평균값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럴 경우 또 중요한 임플리케이션이 보유기간이 같을 때 단기 금리, 단기 채권이건 중장기 채권이건 보유기간이 같을 때의 보유 수익률은 똑같게 됩니다. 그래서 기대이론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예제도 수업 시간에 한번 좀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수업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시장 분할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단기 금리는 단기 채권이 거래되는 곳에서 결정되고, 중장기 금리는 중장기 채권이 거래되는 곳에서 거래되는데, 이 두 시장이 서로 다른 시장이 되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 사이에 특별히 연결고리가 없다는 것인데, 이게 채권 시장은 굉장히 효율성이 높은 효율적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무시해도 되는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단기 채권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중장기 금리가 결정된다고 하는 중장기 채권 시장에도 동시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 두 시장이 분할되었다고 보는 견해는 지금으로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론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서 얘기한 기대 이론을 조금 더 살을 붙이는 것이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 이론에 따르면 선도금리는 미래에 기대되는 예상되는 단기 금리도 영향을 주지만 플러스 알파가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그 알파는 바로 유동성 프리미엄이라는 것이다. 그게 뭐냐면, 이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에 따르면은 단기 채권의 유동성은 사람들이 단기를 선호하기 때문에 유동성이 풍부하다. 그런데 중장기 채권은 단기 채권에 비해서 유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중장기 채권을 보유하도록 유인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채권의 유동성 떨어지는 것만큼 프리미엄을 더 얹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론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익률 곡선을 우상향이라고 했잖아요. 그 우상향 모양의 수익률 곡선을 잘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렇지만 왜 단기 채권이 유동성이 더 풍부하고 단기 채권이 더 선호돼야 되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대 이론을 보완해서 우리가 관찰하는 우상향의 수익률 곡선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기는 한데 허점이 있다. 왜 사람들이 단기를 선호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기반이 약하다. 그래서 이것을 또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이론이 Preferred Habitat, 특정 기간을 선호하는 이론이다. 특정 기간 선호 이론인데, 굳이 사람들이 유동성을 이유로 단기 채권을 선호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정 기간 선호 이론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10년 후에 내 자식이 대학교 가는 것을 걱정을 한다면 나에게 특별히 선호하는 기간은 10년이 되고, 내 자식이 대학교 갈 때의 교육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지금 10년짜리 채권에 투자를 하게 된다. 그러면 그 10년짜리 채권의 10년이라는 기간이 특별히 선호하는 기간이라는 것이죠.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도 그런저런 이유로 5년, 10년, 20년을 특별히 선호하는 기간으로 생각을 한다고 해보자고요. 그럴 경우는 5년, 10년, 20년짜리 채권이 특별히 선호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이고 채권 가격은 올라가고 채권 수익률은 떨어지지만 5년, 10년, 20년짜리 채권이 아닌 다른 채권들은 상대적으로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채권들을 선호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프리미엄을 얹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유동성 선호 이론을 조금 더 일반화시켰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이론이 조금 중요한 이유가 실제로 우리가 채권 시장을 이렇게 보면은 선도금리라고 하는 것이 미래 시점에 예상되는 단기 금리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반적인 경우를 특정 기간 선호 이론은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정 기간 선호 이론은 왜 5년, 10년, 20년짜리를 특별히 사람들이 선호하느냐를 깔끔하게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또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많은 이론이 있지만 아주 초보 이론으로는 크게 이렇게 4가지 이론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좀 줄이도록 할게요.